2020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규명한 연구자 3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수상자는 하비 알터, 마이클 호튼, 그리고 찰스 라이스입니다. 먼저 수상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비 알터는 1935년생으로 우리 나이로는 86세입니다. 미국 뉴욕 출신이고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 메디컬 스쿨에서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NIH에서 주로 연구를 했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도 NIH에서 수행한 것입니다. 마이클 호트는 영국 출신이고 1977년에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구 생활 초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이런 코퍼레이션에서 일했는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노벨상을 받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엘버타 대학에서 바이러스 분야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찰스 라이스는 미국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났고 1981년 칼텍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메디슨 세인트 루이스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했고 노벨상을 받은 연구도 이 대학에 있을 때 한 것입니다. 2001년부터는 록펠러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요 논문을 보면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간염을 일으킨다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유전자 클로닝과 항체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존재를 입증했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가 간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를 입증한 공로로 노벨상 받았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김에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목록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면역체계를 공격하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 소화기계, 비뇨생식기 등 다양한 신체를 감염하고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요즘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는 호흡기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이고 간염 바이러스는 소화기계 중에서 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A형부터 E형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연구 대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참고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1960년대 바루흐 블룸버그에 의해서 밝혀졌고 1976년에 이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해마다 15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만성인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전 세계 인구의 2%인 1430만 명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해마다 175만 명이 새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간염, 강경변, 간암 등을 포함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해마다 40만 명이 사망하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바이러스 이름이 A형, B형 이렇게 시리즈로 붙어 있어서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견된 순서대로 A, B, C, D, E라고 붙였을 뿐 간에 감염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서로 전혀 관계없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분류를 보면 피코나비리데, 하프데나비리데, 플라비비리데처럼 다 다릅니다. 심지어 B형 바이러스는 DNA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이고 다른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중에서 A형과 B형에 대해서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10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B형은 3번 맞게 되는데 이렇게 맞으면 평생 효과가 있습니다. C형에 대한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 대신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A형,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들이 생긴 것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되는 경로도 다릅니다. A형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감염되고 분변으로 배출됩니다. 반면에 B형과 C형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A형이 주로 급성 간염을 일으키는 데 반해 B형과 C형은 많은 경우 만성 간염을 일으킵니다. 특히 C형의 경우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75에서 85%가
만성 간염으로 발전합니다. 이 경우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60나노미터 정도 크기이며 구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표면에는 당 단백질이 있습니다. 유전체 염기 서열도 모두 밝혀져 있는데 총 길이는 9600염기로 되어 있고 1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되었다가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과정은 다른 바이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숙주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복제하고 밖으로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몽골과 러시아 지역에서 감염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B형 간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비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대신에 꽤 괜찮은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엘바시비르, 글레카프레비르처럼 이름 뒤에 바이러스를 뜻하는 비르가 붙어있는 다양한 약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유전형에 따라서 이들 약을 조합해서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가 90%에 달할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세 사람의 연구자는 어떤 일을 하였기에 노벨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비 알터 박사는 1970년대에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 알렸습니다. 수혈한 후에 간염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A형 바이러스도 아니고 B형 바이러스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간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클 호턴 박사는 그 바이러스의 실체를 확인하였는데 새로운 바이러스 유전체 클로닝 방법을 시도했고 항체를 이용해서 그것이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라이스 박사는 다른 바이러스의 도움 없이 C형 바이러스 유전체 단독으로 간염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의 두 연구자가 확인한 그 바이러스가 간염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 연구 이전까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간염 바이러스라고 불렀었는데 그것을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유전체를 검출해서 유전 염기 서열을 밝히고 바이러스 검출 시험법을 개발하고 수혈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인지 검사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90% 넘는 사람들을 치료함으로써 현재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 수를 미래에는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 등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 등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히고 규명하는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물건을 개발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인류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노벨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였습니다. 올해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를 규명한 세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제정한 노벨과 중요한 기여를 한 3명의 연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